네, 안녕하세요. 1월 20, 오늘은 5일이고, 내일은 1월 26일입니다. 토니볼 느바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새 제가 어저께 썸네일에다가도 퐁당퐁당 토니볼이라고 썼는데, 네, 진짜 퐁당퐁당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하나 틀리고는 다 맞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또 내일이 또 반타작 날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네, 또 내일이 두려워지는 토니볼입니다. 오늘 경기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고요. 내일 경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애매한 경기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 한 6경기 정도 좀 많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앤서니 데이비스 네, 복귀를 합니다. 오늘 썸네일 네, 브루클린의 갈매기가 앉을 것인가 뭐 갈매기의 운명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네, 그 경기도 좀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클리블랜드와 뉴욕의 경기, 네, 이 제로 달렌이 빠졌습니다. 물론 뭐 뉴욕도 1옵션인 미첼 로빈슨이 빠졌지만 제로 달렌이 빠져서 이게 빠져서 제가 뭐 이렇게 예측한 건 아니고 그냥 클리블랜드 일반승만 가자라고 했는데 네, 일반승 정말 똥줄승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 보스턴이랑 뉴욕이 했었던 그때 포니에가 역전 3점 포니인가요? 벅스인가요? 뭐 역전 3점 꽂은 영상 막 계속 보여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요거 클리블랜드가 잘 잡아냈고요. 요 경기 네, 이 경기 좀 재밌었습니다. 이 경기 제가 오늘 잭라빈 나오면 시카고 승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잭라빈이 나왔는데 드로잔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클라호마 플러스 2.5 마지막에 버저가 꽂혔습니다. 버저 3점. 네, 이게 오클이나 휴스턴이나 와이드 오픈 상태면은 3점 잘 꽂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운 좋아서 얻어 걸린 것 같고요. 인디애나와 뉴올리언스, 네, 이 부분, 네,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거둬냈고, 피닉스랑 유타, 네, 요것도 사실은 이거 마인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 막판에 조던 클락슨이 3점을 몇 개를 꽂는지, 네, 그렇게 막 쭉쭉쭉 치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요거는 그냥 피닉스 일반승까지만 해서 오늘은 총 6개, 5개죠? 네, 5개 경우의 수 중에서 뭐 4개 맞고 하나 틀리고 쏘굿 딱지 도장 한번 쿵 찍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는요. 네, 이렇게 볼딕 처리랑 기울인 거만 경기를 좀 볼 텐데요. 네, 이렇게 6경기 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라인업 좀 살펴보면은요. 네. 네. 잉그램이 네, 발목 부상인데 뭐 백투백이니까 한 경기 안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뭐 엠비드, 맥시, 해리스 다 나오고 아쉽게도 뭐 세스커리는 못 나오고요. 그리고 클리퍼스는 네, 간만에 장기 부상자 빼놓고는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도 다 나오고요. 샬럿은 고든 헤이워즈가 토스업 상태고 여기는 버치 뭐 드라기치는 뭐 계속 못 나왔고 요 경기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팀 성향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앤서니 데이비스 드디어 네, 갈매기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일 브루클린 홈인데 듀란트는 못 나오고요. 그리고 어빙은 루팡 모드입니다. 그리고 클렉스턴도 토스업 상태고 뭐 조이리스도 뭐 계속 아웃된 상태죠. 자, 그리고 네, 댈러스는 네, 뭐 이제 브라운 빼고는 다 나오고요. 저기 골스는요. 탐슨, 그린은 아웃됐고 이거달라 아웃됐고 탐슨이 GTD인데 뭐 굳이 무리를 시키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베벌리 토스업이고 포틀랜드는 릴라드 복부 수술한 다음에 뭐 계속 아웃된 상태고요. 그리고 내일 네, 노만 파월 나옵니다. 그리고 코빙턴, 너키치 뭐 요 라인업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덴버는 요거는 자리 바꿔갖고 네, 자리 바꿔서 백투백 아니 백투백은 아니고 네 연전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나눠 먹기 국룰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대시보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인 필라 대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는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데 뉴올리언스 올 시즌 백투백 승률이 0%입니다. 백투백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올리언스랑 필라델피아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는 네, 이거 참 뼈 아팠습니다. 네, 인게임 조정 능력의 최강자인 터란 루 감독한테 털털털 털렸습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원정은 뉴올리언스가 요새 홈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스무디 킹 센터에서는 괜찮은데 원정길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게 21일 날 네, 뉴욕을 이때는 또 잡아냈습니다. 이거 토니볼 부러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은 필라, 뉴올, 필라. 네, 필라가 3승 1패로 앞서고요.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에서는요, 필라델피아만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스탯들을 봤을 때 필라델피아가 약간 한 단계 위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맞대결은 3승 1패로 필라가 앞서죠. 네, 요것도 비슷합니다. 3점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필라가 지금 3점 자원이 많이 빠졌죠. 데니 그린이라든지 저기 세스컬이 빠지고 코크마스는 좀 기복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뉴올리언스는 뭐 3점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지금 거의 없고 자유투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최근 5경기 보면은요. 네. 여기 필라는 네, 퐁당퐁당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때 샌안토니오 잡아내면서 승리를 또 거둬냈고 뉴올리언스 최근 5경기 중에 뉴올리언스도 3승입니다. 브루클린이랑 보스턴 요 강팀들한테만 털렸습니다. 자, 최근 5경기는요.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EFF 차이도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 네, 승승 양쪽 다승 해서 TBS 값이 13.5 대 마이너스 3.5 17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필라가 그래도 한번 좀 살짝 뉴올리언스를 밟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경기인 토론토 대 샬럿의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약간 팀 성향이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좀 샬럿이 좀 종잡을 수가 없죠. 네, 샬럿이 좀 통수도 잘 치고 뭐 이런 그리고 어이없는 팀을 막 이기기도 하고 막 넘사벽 팀을 이기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 토론토는 네, 최근에 스코시아뱅크에서 지금 2연패 중입니다. 피닉스랑 포틀랜드한테 털렸고요. 자, 샬럿은 원정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5경기 중에 4경기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은요. 토론토, 샬럿, 토론토, 샬럿. 네, 토론토가 3승 2패로 조금 더 앞서는 모습들이 있고요. 자, 두 팀의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시면은요. 두 팀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샬럿이 거의 공격 몰빵된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론토랑 EFF 마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토론토가 네, 3승 2패로 소폭 앞서지만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상당히 피 터졌습니다. 네, 딱 1점 차이, 득실 마진 1점 차이로 샬럿이 이기고 샬럿이 승리 사이드 이렇게 나오고요. 뭐 야투율이라든지 3점, 자유투율은 조금 더 떨어지고 리바운드는 또 샬럿이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샬럿 승리 사이드를 줬고 자, 최근 5경기 보면은 토론토는 2승밖에 못 거뒀고 샬럿은 3승 거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 5경기는요. 샬럿 쪽에다가 승리를 줬습니다. 근데 좀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스탯 차이가 막 그렇게 크게 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두 팀 경기는요. 자, 그래서 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TBS 값을 딱 하면은 TBS 값이 7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샬럿이 역배를 받았죠. 그래서 샬럿 플러스 2.5 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 대 클리퍼스. 네, 이 경기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워싱턴 대 클리퍼스. 자, 워싱턴은 네, 캐피탈 1에서는 최근에 성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적이 좋지 않은데 필라델피아는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네,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클리퍼스 원정길에서 야, 이 두 팀의 공통점이 있네요. 최근 홈 경기 다 지고 필라만 잡고 클리퍼스는 최근 원정 경기 다 지고 필라만 잡고 네, 좀 아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좀 난감합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 펼쳤을 때는요. 클리퍼스 워싱턴인데 뭐 저 때는 뭐 레너드 조지 개 좌지 듀오가 다 있었던 시절이었어서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최근 워싱턴 홈과 클리퍼스의 원정 경기력은 둘 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세부 스탯들을 보면은 좀 뒤죽박죽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클리퍼스 사이드, 클리퍼스가 확실히 높게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이야 뭐
폴 조지랑 레너드 듀오가 네,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은 좀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최근 5경기 보면은 최근 5경기 워싱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네, 워싱턴도 필라델피아 한 번밖에 못 잡아냈고 최근 5경기 클리퍼스는 인디애나랑 필라델피아 잡아냈습니다. 좀 퐁당퐁당 가고 있습니다. 퐁당퐁당론에 의하면은 요건 클리퍼스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최근 5경기는 두 팀 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EFF라든지 이런 과정들이나 스탯들을 보면은 클리퍼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클리퍼스가 전반적으로 야투율 3점, 자유투율은 또 떨어지고 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요 경기는요. 워싱턴에 정배를 주셨고 네, 마이너스 4.5를 줬는데 TBS 값이 4.5 대 4.5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이 경기 클리퍼스 플러스 4.5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초장에 워싱턴이 치고 가면은 그냥 워싱턴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약간 좀 시소 게임을 한다든지 네, 뭐 클리퍼스가 네, 치고 나가면은 네, 클리퍼스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보스턴 대 세크라멘토. 네, 요 경기는 분석, 뭐, 영상에서는 분석하지 않고요. 요건 대시보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일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네, 브루클린 대 레이커스. 네, 케빈 두란트랑 저기,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한 3년인가 4년째 맞붙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경기에서도 둘은 맞붙지 못합니다. 자, 브루클린과 레이커스. 네, 브루클린의 바클레이 센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클레이 센터에서는요. 지금 저기 브루클린은 2승밖에 없고요. 네. 레이커스는 뭐 원정길 올랜도만 한번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아주 험난한 동부 원정 시작을 했죠. 맞대결 보면은 네, 브루클린. 네, 브루클린이 3승 2패로 네, 앞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최근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브루클린 홈이나 레이커스 원정이나 둘 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이런 거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스탯들을 보면은 브루클린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스코어들이. 근데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레이커스 3점이 35%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커스 대표적으로 3점 잘 안 들어가는 팀인데 예,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요. 브루클린이 3승 2패로 소포가 앞서지만 요거는 또 레이커스 승리 사이드를 줬습니다. 네, 레이커스가 맞대결을 펼쳤었을 때는 숫자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 5경기 브루클린은 3승을 거뒀고요. 레이커스는 네, 유타랑 네, 이거 거의 뭐 유타 이 경기 거의 뭐 최근 레이커스 경기 중에서는 거의 인생 경기였죠. 네, 이렇게 2경기만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5경기 보면은 요건 브루클린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야투율이 브루클린 51%입니다. 3점은 38%, 자유투를 89%, EFF 137대 112로 확실히 최근 5경기는 네, 브루클린이 확실히 앞서는데 문제는 내일 카이리 어빙도 못 나오고 뭐 듀란트도 못 나온 지 꽤 됐다라는 거. 요게 함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요 경기 살펴보면은요. 네, 맞대결에서는 레이커스 승리 사이드고 또 최근 5경기는 또 브루클린 네, 승리 사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자, TBS 값은 네, 브루클린 2.5, 레이커스 4.5 이렇게 돼서 2점 정도 레이커스가 앞서고요. 핸디를 2.5를 줬습니다.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이거 그냥 레이커스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어바 기준점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225.5를 줬는데 토니볼에서 통계를 낸 양팀 득실 합계는 22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일 언더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자, 휴스턴 대 샌안토니오는요. 제가 대시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대시보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경기 남았습니다. 골스 대 댈러스 요새 거의 커리가 냉동 카레 모드라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내일 정도에선 또 커리가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골스랑 댈러스 최근에 댈러스 원정길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골스 홈 경기네요. 골스 홈 경기는 네, 이 충격의 인디애나 패배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원정길도 요 뉴욕 경기 하나 빼고는요 다 잡아냈습니다. 둘 다 최근에 홈 경기 4승, 원정 경기 4승, 상당히 둘 다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맞대결 펼쳤을 때는요 댈러스 골스, 댈러스. 오, 댈러스가 4승 1패네요. 네,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는요 최근 3시즌 동안 댈러스가 네, 4승 1패로 골스한테는 유독 또 강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 보시면은요.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요거는 댈러스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130대 123 야투율이라든지 3점 뭐 이런 부분들이 댈러스가 좋고요. 댈러스 자유투율은 뭐 돈치치가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돈치치 자유투율 이번 시즌 한번 봐야겠네요. 이따가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요. 댈러스가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맞대결 펼쳤을 때는 상당히 피 터지게 잘 싸웠고 댈러스 숫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자, 최근 5경기 보시면은 골스 최근 5경기는요. 네. 휴스턴, 유타, 디트로이트. 네, 이렇게 3승 거뒀고요. 댈러스는 피닉스한테만 한번 지고 나머지는 다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5경기는 골스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댈러스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최근 5경기의 스탯들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팀이. 네, 그런데 댈러스 승리 사이드 이렇게 줬습니다. 자, 요 경기 오, TBS 값 차이가 좀 크게 나네요. 네, 12점 대 4점. 근데 또 TBS 값 크게 나면은 또 이상하게 이런 게 또 반대로도 많이 나와요. TBS가 막 접전인 거는 조금 우위에 있는 게 다 맞고 요새 토니볼 아주 요새 좀 험난합니다. 네. 근데 뭐 토니볼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댈러스 플러스 3.5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 점점 경기력을 찾아가고 있는 포틀랜드. 그리고 요즘 좀 강팀은 아니라 좀 플레이오프권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미네소타. 요 경기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는요. 포틀랜드 그래도 한동안 승이 전혀 없다가 포틀랜드 홈 경기에서 3승을 걷어냈습니다. 3승 걷어냈고 포틀랜드는 오랜만에 다시 홈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자, 미네소타 원정길은요. 2승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은 포틀랜드, 미네소타, 포틀랜드가 3승 2패로 조금 더 앞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 정리를 해보면은요. 요건 포틀랜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EFF는 뭐 근데 두 팀 특징이 수비 안 하고 그냥 공격만 몰빵하는 팀이죠. 둘 다. 네. 이렇게 봤었을 때 왠지 잠시만요. 요거를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라인업을 보면서 조금 좀 어디까지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뭐 어디까지 누가 다이다이를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켰고요. 스탯들을 보면은 포틀랜드가 이게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날까요? 득점이 미네소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고 야투율이라든지 3점에서는 포틀랜드가 좋은데 우선도 득점이 더 활발한 팀이 미네소타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뭐 센터 쪽은 확실히 카렌타가 좋고 좀 프론트 쪽이 보면 에드워드즈 있고 미네소타가 밴더빌트도 있고 프론트 쪽은 네 이거 되게 비슷비슷하네요. 예, 미네소타가 프론트 쪽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또 포틀랜드가 또 백코트가 또 뒤지진 않고 릴라드만 있었다면 좀 확실한데 좀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포틀랜드만 승리 사이드고요. 자, 맞대결 펼쳤을 때는요. 야, 맞대결은 둘이 피 터지네요. 네. 맞대결은 둘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둘 다 피 터지게. 이렇게 보면은 포틀랜드가 득실 마진이 0.2점 정도 높은데 둘 다 승리 사이드를 줬어요. 그리고 야투율도 비슷하고 3점도 비슷하고 자유투율도 비슷합니다. 근데 EFF는 또 135로 미네소타가 좋은데 리바운드 자체를 뭐 아무래도 괴물이 있다 보니까
카렌타라는 괴물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토니볼에선 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틀랜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최근 5경기 4승입니다. 그것도 원정길에서 동부원정, 험난한 동부원정길에서 4승을 거두고 왔습니다. 기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포틀랜드. 그리고 미네소타 최근 5경기 골스도 잡아내고 닉스 잡아내고 브루클린 강팀들을 다 잡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5경기 정리해보면은 두 팀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 상당히 스탯들을 보면은 또 비슷비슷하고 누가 또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득점력이 미네소타가 또 조금 더 공격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수비는 둘 다 안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EFF는 또 미네소타 쪽이 높게 나오는데 두 팀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경기 TBS 값 쭉 정리해 보면은요. 포틀랜드 8점, 미네소타 7.5점, 득실 마진은 0.5점 차이가 납니다. 앤디는 3.5를 받았고요.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이 경기 포틀랜드 플러스 3.5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니볼에서는 6경기, 아리까리한 6경기를 좀 살펴봤고요. 토니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